안녕하세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가트로의 사무엘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첫째 주 경제지표 캘린더 영상입니다. 지난주 증시는 갭 상승과 함께 시작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장이 끝나는 금요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양성 반응 소식과 함께 증시는 하락하면서 제대로 반등을 마치지 못하고 증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주 반등을 이어갈 만한 자리에서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소식과 함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증시를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확진으로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과 경계심을 더욱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점 미국 대선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뉴스들에 따라서도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경제지표 캘린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증시가 시작된 반면 중국은 수요일까지 건국기념일로 휴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금요일 우리나라는 한글날로 인해 증시는 휴장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미국에서는 밤 11시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비제조업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지표는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난 6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에 성공했지만 이전 발표인 8월 발표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예측치가 56.3으로 지난 8월 56.9보다 조금 더 낮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화요일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현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최근 주요 국가들이 디플레 상황을 걱정하는 만큼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코로나 발생 이후 크게 하락하면서 경제 침체를 걱정하게 만들었지만 다행히 지난 발표에서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0.7%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발표 예측치 또한 이전과 같은 0.7%로 괜찮은 성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표에서도 예상과 같이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9시 미국의 에너지청 EIA에서 발행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 보고서는 매월 초 발표되는 보고서로 미국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보고서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과 겹치면서 유가 전망을 쉬이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보고서는 투자에 참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WTIU와 천연가스 등을 투자하신다면 화요일 발표하는 이 단기 전망 보고서를 확인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밤 11시에는 미국의 노동부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 빈 일자리 수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 중 가장 나중에 발표하는 지표로 보통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된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 지수는 코로나 발생 이후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 예측치가 낮고 지난주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보다 큰 하락을 보여주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이 지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수요일 우리나라에서는 외환보 요구가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가 자금을 풀게 되었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외환보 요구는 크게 한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보유고를 크게 늘리면서 현재는 418.9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0조가 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일 우리나라는 얼마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을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매주 발표하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원유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화요일에는 미국 에너지청의 단기 전망 보고서를 또 수요일에는 이 원유 재고를 모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원유 재고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156만 배럴의 증가 예측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표에서는 198만 배럴의 감소를 발표하면서 지난 10주 동안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재고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유가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주 전 유가는 반등하는 것에 성공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지난주 다시 하락하면서 반등하기 전에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전저점은 깨지지 않으면서 다시 반등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유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록과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2주 전 연준 의장 파월의 4일간의 증언과 연설이 마치고 그 다음 주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과 함께 다시 한번 약한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발표하는 FOMC의 발언이 크게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함께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코로나라는 여러 돌반적인 변수를 낼 수 있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하고 또 증시에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과 성명서입니다. 새벽 3시에 발표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중요 이벤트인 만큼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발표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발표했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예상을 깨고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하는 경상수지 또한 매우 기대가 됩니다. 특히 경상수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요? 목요일 유럽에서는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지난주 인플레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마이너스 0.3%를 발표하면서 점점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큼 유럽의 중앙은행 ECB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과연 통화정책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주 목요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목요일 오후 9시 30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걱정했던 예측치보다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그래도 조금씩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에서도 코로나 회복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이어서 양호한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금요일 일본의 2020년 2분기 세 번째 GDP를 발표합니다. 사실 일본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부터 GDP의 역성장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발생하던 2020년 1분기가 조금 상황이 나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 선진국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분기에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7% 후반을 기록하면서 더욱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2020년 2분기 마지막 발표이므로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연속 GDP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들을 내놓게 될까요? 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 캘린더는 여기까지입니다. 점점 증시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많은 만큼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도 큰 이슈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만큼 여러 경제 지표들과 함께 이슈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토르의 사무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